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광양에 멋진 분, 네. 화면으로 이렇게 뵈니까 더 멋지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2월 8일, 네, 출첵, 이지선 전무가 출격했습니다. 네, 오늘 이지선이를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니, 아무도 손을 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계시는군요. 네, 오늘 출첵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난 광양에서 있었던 우리 어린이집의 캠페인 내용과 함께 또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입으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장 속 답답해야 하시는, 이거는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인데 얘는 의료기라는데 왜 자꾸 다른 거하고 비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좀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출격했습니다. 저는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출첵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화면 켜주시고 얼굴 보여주시는 분들 모두 다,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떴네요.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의 내용이, 네, 떴습니다. 자, 오늘 슬리밍고 그룹의 이지선 전무의 테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지난 2월 5일 날 광양에서 있었던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그 캠페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제가 국제 바른자세 습관 지도사 협회 또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라고? 어? 좀 전에 뭐라 했어? 저요? 어. 현찬이 예쁘다고요. 아, 현찬이 예쁘다고 했다. 현찬이 예뻐요. 예뻐요. 여기요. 네. 여러분, 아이들이 예뻐요 하는 그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퀴즈예요, 퀴즈. 퀴즈 맞히시는 분 딱 한 분에게 제가 S132,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한번 올려놔 주세요. 자, 아기들이 얘기하는 예뻐요, 라고? 선생님. 계속 이 아이들이 그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서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좀 전에 뭐라 했어? 저요? 어. 현찬이 예쁘다고요. 아. 현찬이 예쁘다고 했다. 현찬이 예뻐요. 자, 이 선생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채팅방에 답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얘들이 얘기하는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 딱 한 번만 S132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일찍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죠. 저희가 2월 5일 전라도 광양에 있는 광양 햇빛 어린이집을 방문을 해서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시작은 오전 9시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9시에서 오전 한 1시 정도까지 저희가 아이들의 자세를 측정해 주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그 바른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학부모들에게 바른 자세가 아닐 때 나타나는 손바닥에서 손가락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까지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바른자세 연구소의 이주석 소장님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네, 이렇게 캠페인으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교육이 끝나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굉장히 아이들의 자세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는 조금 보시면 아마 알 것도 같다라고 하실 텐데,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견갑골이 삐뚤어져 있거나 또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이렇게 여자아이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찍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걸음을 걸을 때 다리를 벌리고 팔을 쭉 늘어뜨리고 혀를 쭉 빼서 그게 약간 쑥스러운 표정일 수도 있겠지만 똑바로 걸어 봐 그래도 아이들이 똑바로 걷기가 잘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자세 측정을 저희가 해 주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 아직 어린데.' 광양 햇빛 어린이집의 7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동안 봐 왔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의 아이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는 굉장히 발달도 빠른데 발달이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죠. 물론 또 아이들은요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뼈도 근육도 아직도 한참 자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아주 여리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일상에서 자꾸 갖도록 부모님들이 또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인지하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대상은 6세 그리고 7세 남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봤는데요. 광양 햇빛 어린이집은 확실히 여아들이 굉장히 야무졌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많이 야무지기는 한데 그래도 여아들이 서는 거 걷는 거 또 이런 거를 알려주면 쉽게 따라하고 금방 배워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이제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배우는 것도 사실은 쪼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한 햇빛 어린이집은 6 세하고 7 세를 합치니까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 왔고 또 어머님들이 따로 광양점에 방문을 하셔서 어 아이들이 어떤지 쪼끔 더 방법은 또 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를 또 알아보러 오시기도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월차를 내고 오신 분도 있고 엄마가 못 오시면 할머니가 오셔서 또 상담을 받고 가시기도 하셨고 또 요새는 그 할머니들이 아이들 봐주는 집도 많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할아버지 식사 때문에 빨리 사진 못 찍고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 월에는 저희가 전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 어린이집 어린이 편을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지역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도 했고 광양도 했고 뭐 서울도 하죠. 지금 서울에서는 영등포와 목동에 있는 중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아무래도 학기가 새로 시작하다 보니 학교에서 일정을 새로 잡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4 월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리고 또 고등학교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한 번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뭐 꼭 이곳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자세 측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노인대학도 괜찮고 그리고 실버 아카데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관계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곳에 가셔서 저희가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에 관해서 안내도 해 드리고 교육도 해 드리고 자세 측정도 해 드리고 그리고 일상에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운동법도 우리 마스터님들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꼭 이런 데 여기에 꼭 오셔서 "한번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네 뭐 옆에 계시는 누군가에게라도 말씀을 하시면 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요. 필요하시면 채팅방에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채팅방 볼까요? 누군가가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 자, 여러분. 네. 우리 슬리밍거스 분들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유,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네. 자, 보니까, 네, 애들이 예뻐요. 경상 이다겸님, 네, 제일 먼저 답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선남님 씨도, 네, 이선 전문의, 협회 부행장, 지선 전문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아, 예, 맞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뻐요. 그래서 저는 본인 선생님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마 그날 제가 예뻐 보였는지,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을 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할머니라 하거든요. 제가 할머니 나이거든요. 아이들 할머니보다 어떤 경우는 나이가 더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굉장히 특이하게 예뻐요, 예뻐요. 자꾸 그래서 누가 예뻐? 그렇게 했더니 저를 가르치면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2024년도 선물을 아이들한테 듬뿍 받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에 관한 소식은 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특히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하다고 하시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하고 비교해서 그거 있다 하더라. 그래서 나 너무 속상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와 그다음에 일명 기능성 속옷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한번 비교하는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먼저 영상 한번 보실 텐데요. 자,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어떤 사람이 입어야 할까요? 제가 이 사진을 봤는데요. 예. 이 주인공 맞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래야 된다고. 환경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 보십시오. 뭐를요? 네,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 자,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뭐 많지 않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은데 사이즈별로 있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해야 중체가 남녀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가지밖에는 안 되죠. 뭐 여성용의 스킨 색깔이 있어서 그렇게 다 해도 5개밖에는 안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저하고 따라서 저희 제품 이름 한번 어 따라 한번 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 가서 보면 그렇게들 있잖아요. 반팔티, 반팔티. 반팔티 아니고요. 그거 있잖아요. 브라. 브라 아니고요. 그거 있잖아요. 삼각으로 된 거. 삼각으로 되기는 했으나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잘 입에 안 붙으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슬리밍거스 특히 출첵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함께 한번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의 이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여기 맨 위에 상체가 있죠. 입는 바른 자세 BB484 해보실까요? 우리 제주팀 BB484 네. 제주에서 가장 많이 브라브라 하셔서 제가 제주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BB484.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아래에 있는 중체죠. 요 BB484와 요 아래에 있는 중체 P88이 저희 슬리밍고 그룹 예전 이름은 두드림 크리에이티브죠. 가장 먼저 만든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품을 가지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허리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네, 그 엉덩이를 만들어 드렸고 근육을 만들어 드렸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행복하게 해드린 그런 상품입니다. 제가 한 20분 안에 다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네, 요거 한번 쭉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중체 P88. 그 다음에 아래 상체가 있죠? 아래에 상체 있는 건 뭘까요? 시작. SM880. 네.
자, 중간에 있는 스킨 색깔의 제품을 한번 볼까요? 입는 바른 자세. 이 제품은 R1090.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아래에 있는 까만색, 블랙. 보통 남성용으로 입지만, 그렇지만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입으시면 배가 쏙 들어가죠. 네, 이 제품 이름은 HT111. 자, 그 옆으로 가보실까요? 그 옆에는 여성들이 입는 프리미엄 라인의 척추를 입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중체를 입으실 때에는 이거는 C111.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네, 이 제품은, PT770. 네, 그 옆에 알록달록하게 되어져 있는 컬러를 짧게 입는, 그래서 셔츠라고 얘기하는데, S132.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능성 속옷이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뭐 남성 것도 있고 여성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능성 속옷과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감히 비교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설명은 또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성 속옷과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멋지게 명칭을 말하자면 기능성 속옷은 바디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 저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는 의료기죠. 그래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바디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은요, 신축성 원단으로 되어져 있죠. 신축성 원단으로 되어져 있고 다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하가 연결이 되어져 있죠. 상하가 연결이 되어져서 그냥 밑에서부터 하나를 쭉 위에까지 입는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 거들 모든 역할을 다 한 벌로 하죠. 근데 저희 메디컬 디바이스는 상체, 중체, 하체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능적인 건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능은 바디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은 지방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디 메이크업 파운데이션을 입으면 금방 어떻게 되죠? 실루엣이 좋아집니다. 가장 좋은 특징이죠. 실루엣이 좋아져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태를 나게 입고 싶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슬리밍고하고 여기 합류가 되어서 일하기 전에 홈쇼핑 일을 했었잖아요. 제가 한 10년 정도 업체 COS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기능성 속옷 입으면 쫙 지방을 모아주는 그런 기능성 속옷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뚱뚱한 모델, 배가 많이 나온 모델, 등에 살이 많은 모델, 이런 모델을 섭외해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정말 그런 모델들이 왔어요. 그런 모델들이 와서 분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비포 애프터를 찍으려고 나왔는데 비포 애프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메라 감독들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이거 비포 애프터가 안 되는데 뭘 찍으라고 하는 거냐? 막 화를 내면서. 그래요? 정말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걸 입어보고 비포 애프터가 됐었거든요. 제가 좀 아랫배가 나온 게 평생 제가 조금 약간 고민이었는데 그걸 입으니까 아랫배가 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제 경험으로만 생각을 하고 옷을 입혔더니 등살 그대로 저같이 조금 배 나온 사람 말고 배 많이 나온 사람 하나도 안 모아지고 엉덩이 살 처진 거에 전혀 비포 애프터가 안 되는 거예요. 입으면 그때 뭐 3종에 99,000원인가 그랬는데 입으면 몸이 뭐가 변화가 돼야 팔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어떻게 했느냐? 3겹씩 입으라고 했습니다. 3겹. 뭐 팬티같이 생긴 거 3겹. 그 위에다가 또 뭐 러닝같이 생긴 그렇게 한 벌짜리였는데 따로따로 입는 그렇게 생긴 것을 겹쳐서 3겹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배도 들어가고 그리고 등살도 들어가고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찍었어요. 찍고 모델들이 다 얼굴이 허해져 갖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오셔서 하니까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몸을 좋아지는 이런 옷은 자긴 다시는 모델 안 하겠다고. 저도 그날 이후로 그 방송을 안 했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내가 거짓말 하는 거지. 뭐 비포 애프터도 되지도 않는데 된다고 내가 이거 거짓말로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그런 기능성 속옷은 지방을 모아주기 때문에 금방 실루엣은 되지만 결국은 지방을 모아서 안에 내장 기관에 모아주기 때문에 입었던 사람들 그 벗겨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코어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그분들은 지방을 거기다 동그랗게 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에 가장 중요한 거 한마디만 더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기능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먼저 자랑을 하고 싶은 건 프레임, 그래서 배뼈, 등뼈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자기 입으신 분이 계시다면 배뼈, 등뼈 한번 만져보시죠. 네, 그러면 뼈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 몸을 들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와서 요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이지선 전무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저는 한 30분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내셔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다들 아쉬우시죠? 예. 어, 이제 또 민족 최대 이동이 시작되는 이제 구정 연휴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다들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10분 더 모실까요? 이지선 전무님 괜찮으세요? 네, 제가 나가야 해서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사장이 다음에는 있어서. 네, 풍성한 내용으로 30분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저도 아쉬운 마음에 듣다가 시간이 지금 잘못된 건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예, 다음에 더 길게 해주신다 합니다. 자, 그럼 자료 준비하고 오늘도 우리 스쿼트 하셔야 되죠. 스쿼트를 준비해 주시면 자료도 같이 이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도 36번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렸지만 36개를 1부터 36을 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12번씩 3번을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개만 집중할게요. 자, 자세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몸 숙이면 안 되고요. 셋, 코 세우고. 넷, 올라올 때 후. 다섯,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퍼진다는 느낌. 일곱, 여덟,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아홉, 열, 하나, 둘. 자, 첫 번째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 힘주고. 여섯, 몸 세우고. 일곱,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 없어요. 여덟, 아홉,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열, 하나, 둘, 두 번째 12개. 마지막. 둘, 셋, 코에 힘. 네, 올라오면서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개 남았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36개. 수고하셨습니다. 자, 호흡 조절하시고 자리 가다듬고 잠깐 한 15초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24년 2월에 바코디 교육 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신 분들 꼭 한번 바코디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우리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나아가서 내가 바뀌기 때문에 내 가족의 건강도 이제 바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으신 겁니다. 지금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또 서점에 가시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척추, 그 다음에 근골격계, 또 나아가서 자세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른 자세에 미쳐 있는 우리 슬리밍고 같은 그런 단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정한 명인이 또 명의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만 저희는 아주 기본에 충실합니다. 바른 자세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중력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 24시간과 내 삶에서 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력을 내가 바르게 통과하지 못하는, 즉 바른 자세가 아닌, 중립 자세가 아닌 나쁜 자세, 뭔가 한쪽으로 편향된 자세를 하게 되면 중력을 곧바로 때려 맞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은 언제나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고 또 내 몸의 구조가 바뀌고 그렇게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써서 화장품을 바르고 건강식품을 먹고 또 때에 따라서 몸에 어떻게 보면 혹독한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제대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바코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입니다. 바코디도 와봤는데 슬리밍고 그룹 회사가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에 만약에 내가 뭐 입사하는 게 아니면 내가 좀 자유롭게 또는 내가 가진 예산 내에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야, 이거 무슨 창업 설명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창업 설명회를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지역에 있는 오늘 지금 업데이트가 하나가 안 됐는데 2월 16일 금요일에 대전에서 창업 설명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정확한 장소와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 가까운 지역에서 창업 설명회를 참석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비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릴 때요. 미리 음소거가 되어져 있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음성을 하실지 마실지 그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이 음소거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음소거가 들 입장 시에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누르시게 되면 방금처럼 이렇게 음소거가 해제가 돼서 자신의 목소리가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굳이 음소거 내가 누르지 않아도 좀 이따가 뭐 제가 질문하시거나 말씀을 유도할 때 그때는 해제를 하셔서 말씀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설정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정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12일 월요일 대체 휴일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금, 토, 일, 월 4일을 출첵 휴강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들 저희도 지금 95일째 달려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합류를 하셔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그 일정들 잘 이번에는 구정 연휴에 집중을 하셔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 또 재충전을 좀 하시고 그래서 출첵은 13일 화요일부터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9일이니까 당연히 휴강이겠죠. 내일 링크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 감사합니다만은 내일은 연휴 여러분들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9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하는 자기 경영 7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다산의 인력은 이정전서라는 곳에서 문장을 가져오셨습니다. 가르침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학문을 즐기지 못한다. 오늘 8일인데 9일 걸 제가 보냈군요. 네. 우리 미리 9일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수투성입니다. 학문을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 아직 학문을 즐기지 못한 이들에게는 노래와 춤부터 가르쳐야 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그 공부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자연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서로가 어떻게 보면 향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좀 즐기는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지식을 어떻게 보면 습득하고 또 때에 따라서 몰랐던 것을 아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예술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감정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작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딱딱한 지식이 있는 AI 인공지능들도 여러 가지를 지금 학습해서 인간 못지않은 그런 지금 학습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감정이 메마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똑한 사람은 있는데 따뜻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똑똑과 빳빳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그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인드셋, 사고방식에 대해서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마인드 차이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하나 발췌를 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의 사고방식에 가까운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푼돈을 모으고 부자는 큰 돈을 불린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특권이라 여기고 부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오락 활동에 집중하고 부자는 돈이 되는 활동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고독한 싸움을 하고 부자는 협력 작업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오래 일하고 부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가난한 사람은 걱정을 하고 부자는 꿈을 꾼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부자는 돈을 더 벌 궁리를 한다. 가난한 사람은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자는 비판이 백만장자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수동적이고 부자는 능동적이다. 가난한 사람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자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뒷장. 가난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고 부자는 기회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하고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부자는 성공에 집착한다. 가난한 사람은 편안한 것만 좋아하고 부자는 불편한 것도 편하게 여긴다. 가난한 사람은 소심하며 겁이 많고 부자는 진취적이고 대범하다. 가난한 사람은 외적 동기를 갖고 부자는 내적 동기를 갖는다.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부자는 믿음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물려주고 부자는 생각을 물려준다. 가난한 사람은 여행의 중요성을 모르고 부자는 여행의 중요성을 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면 친구를 잃는다라고 여기고 부자는 친구를 얻는다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포기하고 부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가르치고 부자는 꿈을 쫓으라고 가르친다. 가난한 사람은 저축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자는 투자하는 법을 가르친다.
자, 이 문장을 들으면서 공감과 또 반발과 또 때에 따라서 뭐 수긍도 하시는 또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더 내 생각을, 사고를 또 내 일상을 지배하는 쪽에 가깝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의 삶을 쫓고 그걸 선택하는 것도 내 선택이고 결국 선택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선택에 따른 책임이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과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유무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책임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님과 그리고 무책임한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어린이의 삶은 다른 선택을 요구받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성인이 되어서도 나이는 어른이지만 또 큰 어른의 나이에 속하지만 결코 삶의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피터팬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내 가슴에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꼭 부자가 좋다, 가난한 사람이 좋다, 또 부자는 나쁘다, 또 가난한 사람은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선택의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동반하고 또 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나아가서 내 삶의 가치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선택지와 또 선택 영역과 또 많은 어떤 혜택과 더 나아가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상태, 즉 결핍하지 않은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삶에서는 조금 더 내가 가치를 더 풍족하게 가져갈 수 있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갖는 가치관이 절대적이라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배우자에게도 굉장한 피해를 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옹색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면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결국은 중요한데 왜 337책이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각자가 정의하는 바름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부르고 뭐 생활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각자의 관점과 또 보는 이 렌즈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름을 좀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서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오늘 생각하는 것에 당연한 변화가 있어야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갇혀 있고 닫혀 있는 이 사고방식에서 한번 한 발짝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내가 선택에 따라서 포기하는 선택도 선택이고 주저하는 선택도 선택이죠. 결국은 앞으로 전진해야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에 몇 년도였죠? 2023년. 올해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자, 숫자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죠. 그런데 커졌다는 건 뭡니까? 날마다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날마다 뒤로 퇴보하면 당연히 나는 앞서가는 시간을 쫓을 수가 없죠. 그런 까닭에 내 삶은 언제나 뒤처지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고 하지 않았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안 했던 선택에 대한 후회보다는 해보는 하고 나서
방법을 찾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출첵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적어보자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하루에 어느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나는 어디에 행태를 맞추고 있고, 행태라는 것은 행동과 태도죠. 그래서 시간을 기록한다는 것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 사건이 기록된 것은 내 행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행동과 태도니까 내가 그때 행동할 때 그때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했던 생각의 중심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왜 저렇게 노는 시간이 많았던가? 내가 왜 저렇게 일에만 몰두했던가? 나는 왜 저렇게 쉬는 시간만 많았던가? 등등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억보다 기록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하루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적어봐야만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공평하게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24시간도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은 그리니치 천문대의,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를 기준으로, 그죠? 우리의 시간이 정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나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는 순간부터 나는 24시간의 시간에 갇힙니다. 즉,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인 거고 정의됐어요. 그게 신념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24시간에 나는 잠은 몇 시간을 자야 되고 그것도 믿음이죠. 나는 몇 시간을 이걸 해야 되고 이것도 믿음이죠. 이렇게 선택된 시간들이 내 삶의 모습으로,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내 삶의 현재라고 부른다면 그 모습이 지금 만족스러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변화하기 위해서는 만족은 후퇴해야 됩니다. 만족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의 어떤 당위나 또 목표나 또 의지나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만족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만족하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개인의 만족으로 국한될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데 보람 있는 일들에 도전해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이제 아이들을 양산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고민 아닙니까? 평등이라는 기제 아래 다양한 가치관들이 지금 충돌하면서 이 보수적 관점과 진보적 관점의 충돌,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치관의 충돌들이 언제나 있어 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만족하는 걸로 끝나는 건 어떤 것도 발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발전도 없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는 거죠.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늘상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정의할 때 한정된 시간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또 조절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또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난 안 해요. 난 못합니다. 아우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똑같은 시간에 갇혀서 자기는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정된 시간에 갇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이고 또 저분이 저런 일들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계속 가두더라는 거죠. 이걸 고정 사고방식, 픽스드 마인드셋이라고 부릅니다. 내 모든 것은 이대로 정해진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변하기 싫은 거예요. 도전하기도 싫은 겁니다. 두려운 거고, 뭐, 나는 이렇다라는 거, 난 안 변해. 난 이렇게 살 거야. 고정돼 버리는 거죠. 이걸 꼰대 근성이라고 부르죠. 우린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은 더 길어지고, 더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 세대들과 정말 외국인 같은 문화를 가진 그 세대들과 융합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지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서로 방목하고 대립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내 살아왔던 시간과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의되고 과거를 계속적으로 현재로 이끌어 오려고 하면 그들과 부딪힙니다.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것들, 원칙은 타협하면 안 되지만 내가 변화 속에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타협이 아니죠. 그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어떻게 보면 융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 거기에서 이 시간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육군 장성이고 또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죠. 자, 이 아이젠하워가 이 시간을 긴급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 대통령 일까지 수행했냐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내가 생각해야 되는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시간을 얼마만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뿌리 박힌 프로그램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을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어떤 결과물들을 양산할 수 있는 그 시간마다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실현되지 못하고 현실이 되지 못하고 내 머릿속으로 꿈만 꾸고 바람만 가지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망상에 가까운 그래서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진 않는가. 그렇다면 삼삼 출첵을 하는 이유가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고정된 게 아니라 유연하게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나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꼭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 일입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정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답이라고 정답이라고 외웠던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결코 24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최초로 이 출첵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모 식품의 회장님 설명처럼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죠? 경상도에서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완성은 아니고 초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보시고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뭐 빠르다, 뭘 말하는지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 좀 보완해서 여러분들이 출첵을 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또 같이 하는 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라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길진 않고요. 짧아요. 기대됩니까? 예. 자, 시간은 지금 한 1분 34초 정도 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죠. 체형을 바르게 하다 보니까 군살들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는 거죠.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이 앉아있다. 걸리면은 그 부분이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없어요. 학교에서 자세를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내 미래의 자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슬리밍고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써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도 나름 피드백을 했는데, 보신 분들,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영상을 조금 더, 또 좋게 만들고, 또 출첵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양질의 컨텐츠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자료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 구정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다 새해 인사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3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동간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